아나스타샤 애칭아냐와 드미트리 애칭디마는 결혼 9년 차 부부였다. 그들은 둘 다 소중히 여기는 평범하고 적당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막 학교에 입학한 딸 나스차가 있었고,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둘째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은근히 계속 암시하곤 했다. 하지만 아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곤 했다. 디마는 온종일 직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늦게 귀가했고 매우 피곤해했으며 종종 아내와 딸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들은 작은 새방에서 그곳에서 아냐는 네 개의 벽 사이에 갇힌 기분이었고, 그 느낌은 그녀를 몹시 짓눌렀다. 하지만 다행히도 곧 모두가 숨통이 트였다. 아냐는 할머니로부터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그 아파트는 그들에게 진정한 왕궁과도 같았다. 가끔 아냐의 어머니가 손녀를 돌봐주고 요리와 청소를 도와주러 오셨고, 딸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냐는 어머니에게 한없이 감사했고, 손녀는 수많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고대 전설을 알고 있는 사랑하는 할머니의 방문을 기뻐했다. 반면 드미트리의 어머니인 발렌티나 이바노브나는 아들이나 손녀, 얄미운 며느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끝없는 잔소리와 신경질, 훈계로 조언과 불만을 아낌없이 퍼붓는 것을 좋아했다. 여보세요, 젊은 부모님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산책하는 사진 봤어. 그렇게 추운 날씨에 딸까지 데리고 나갔던데, 모자도 안 씌우고. 아냐, 쟤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직 따뜻하잖아요. 뭐하러 꽁꽁 싸매요? 드미트리는 의아해하며 아냐가 또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에 대한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각오를 했다. 따뜻한 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네, 그 멍청한 아내는 애를 잡을 거고, 너는 그 기집애 말대로 사는 공처가야. 그리고 머리를 차갑게 하면 애를 바보로 만들 거야. 여자가 화를 냈다. 엄마, 그렇게 우리를 못마땅해 하시면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보여주세요. 나스테 옷도 직접 입히시고 같이 산책도 하시고요. 아들이 쏘아붙였다. 그래, 지금 당장 달려가지. 아주 발에 불이 나게.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니? 아냐, 엄마는 맨날 너희 집에 붙어 있는 백수지만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시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더 잘 알아. 드미트리는 어머니가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아내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아냐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끔찍이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에 익숙해졌. 그리고 지금은 발렌티나 이바노브나가 마치 바보 천치대하듯 자신의 가족을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 그녀가 멀리 있을수록 그들의 결혼 생활은 더 화목하고 튼튼해졌다. 그렇게 9년의 결혼 생활이 흘렀다. 발렌티나 이바노브나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 아니면 거의 오지 않았. 방문할 때마다 선물을 가져와야 했는데, 그 나이든 여자는 아들 가족에게 돈을 쓰는 것을 몹시꺼렸고, 기본적으로 구두쇠였. 우리 집에 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는 아들과 멍청한 며느리에 대해 불평하며 계단 이웃이자 친구들에게 말했.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았다. 아냐는 1년에 두어 번, 그것도 멀리서만 발렌티나 이바노브나와 소통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몹시 놀랐. 드미트리가 항상 적대적이었던 그 여자가 너그럽게도 그들의 집에서 며칠 묵기로 했다고 말한 것이다. 아냐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 아냐, 엄마가 딱 일주일만, 길어야 2주 정도 계실 거야. 엄마 집에 페인트 냄새나고 먼지 날리고 지저분하잖아. 엄마 천식 있으셔서 거기서 숨도 못 쉬셔. 길바닥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드미트리가 아냐의 손을 잡으며 말했. 사실 이모가 근처에 살고 계시니까 거기서 지내실 수도 있잖아요. 아냐는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했. 너도 알다시피 스베타 이모네는 방 하나야. 어디에 엄마를 모셔. 걔네도 지금 좁아서 서로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을 지경. 게다가 엄마 병 때문에 좁은 데서 지내시면 발작 때문에 고생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 집은 방 2개짜리 넓은 아파트잖아. 여기서 지내시는 게 더 편하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어쩌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 요리도 해주시고
나스테랑 산책도 하시고 학교도 데려다 주시. 말로는 다 좋아 디마. 현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가 그냥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는 안 믿. 우리가 결혼하고 9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나한테 한 번도 상냥하게 말한 적이 없어. 아냐가 팔짱을 끼며 화를 냈. 아냐. 엄마가 우리랑 계속 살 것도 아니고 딱 몇 주만이야. 좀 있다가 가실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드미트리는 계속 아내를 알았어. 좋아. 난 안 아까워. 제발. 그렇게. 그런데 만약 그분이 특유의 무례한 말투로 나한테 한 번이라도 잔소리를 그 즉시 페인트 냄새 맡으러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방 한 칸짜리 이모 집으로 가실 거야. 그리고 나를 설득할 생각하지 마. 꿈도 꾸지 마. 하지만 여보. 드미트리가 반박하려 했. 내가 말했지. 바로 가실 거라고. 그분 앞에서 비굴하게 굴 필요 없어. 요리에 대한 조언도, 훈계도, 우리 둘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도 아무것도 안 돼. 알았어? 이 조건들을 미리 말씀. 그리고 만약 그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모셔오지도 마.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 알았어. 남편은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았다. 아냐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불만이 있을 때 그것도 항상 불만이 가득했지만 결코 표현과 높은 언성을 조절하지 않아. 물론 시어머니가 아냐를 직접적으로 증오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꼬집고 기분 나쁘게 쏘아붙이고 깎아내리고 엉망진창으로 보이게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 보통 아냐는 그런 공격에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무시했지만 그것은 단지 발렌티나 이바노브나와의 만남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었. 시어머니는 며칠 후에 오실 예정이었다. 그동안 드미트리와 아냐는 딸방에 작은 변화를 주어 할머니가 편안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 아냐는 시어머니의 방문에 대해 여전히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마음을 다잡고 그릇과 바닥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았다. 시간은 놀랍도록 빨리 흘러갔다. 발렌티나 이바노브나는 이른 아침에 전투적인 태도로 도착했고 문턱에서부터 자신의 방식대로 질서를 잡기 시작했. 아이고, 이게 뭐야? 간이 침대인가? 그녀가 불만스럽게 말했. 이건 소파예요.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좋은 거예요. 편하실 거예요. 그래, 웃기고 있네. 네가 거기서 잡아. 여자는 모욕당한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아. 차라리 나스타가 거기서 자고 내가 걔 침대에서 자는 게 낫겠어. 거기가 더 편해 보이는. 이건 어린이용 침대라서 어머님 체중을 견디지 못해요. 아냐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 아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뚱뚱하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 소리 하는 거야? 아가씨, 가끔 거울 좀. 우리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너 분명히 10kg은 쪘어. 여자가 기분 상한 목소리로 화를 냈. 못 들으셨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침대는 어린이용이고 어머님을 위해서는 소파를 준비했어요. 옷장에 빈 선반 2개랑 빈 옷걸이가 있어. 거기에 짐을 푸시면 돼요. 아냐는 발렌티나 이바노브나의 명백한 도발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 그녀가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 그들의 말다툼은 엄청난 속도로 걷잡을 수 없는 진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 성난 시어머니의 시선을 받으며 아냐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부엌으로 데려가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도록 했. 디마, 내가 경고했지.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신 어머니는 자기 아파트로 가서 벽에 무지개색 페인트를 칠하게 될.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너도 엄마한테 그렇게 쏘아붙이지 마. 엄마한테 좀 너그럽게 대. 혹시 진짜로 소파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 드미트리가 대답했. 우리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 어디서 잤는지 상기시켜줄까?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가구 새로 살 때 우리를 얼마나 비웃었는지 기억나게 해줄. 드미트리는 잠시 침묵했.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그가 다시 말하고는 이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가 밤을 보내게 될 딸의 방으로 아내의 시야에서 사라졌. 결과로 보아 대화는 정말로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그 후 시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침묵을 지켰고 며느리와의 대화를 피하며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 아냐는 그런 변화가 기뻤고 그래서 조금 더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 발렌티나 이바노브나와 함께 보낸 첫 주가 지났고 둘째 주가 지났다. 아냐는 의아한 눈빛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아직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침묵 속에 불만이 쌓여가는 셋째 주가 하지만 넷째 주가 시작되자 아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의로운 분노의 용암을 뿜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 디마,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 일주일
길어야 2주 정도 계실 거라고 했잖아.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되자 그녀가 여보, 그 수리공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일 줄 누가 알았겠어. 페인트를 잘못 칠해서 이제 다시 칠할 때까지 기다려야 일하는 게 너무 느려. 정말 끔찍해. 드미트리가 변명하려 했다. 엄마가 우리 집에 더 오래 계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방해하시는 건 아니잖아. 물론 그건 나도 알아. 아냐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전혀 없어. 텔레비전만 보고 냉장고에 있는 건 다 먹어치우고 나스티아랑은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아. 게다가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써. 처음에는 참았지만 당신 엄마한테 직접 말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 아냐, 그래도 우리가 엄마를 쫓아낼 순 없잖아. 우리 엄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노동원로이신데다가 아프시기까지 해. 너는 착하잖아. 엄마를 어디로 보내? 남편은 아냐를 달래려고 했지만 아냐는 코웃음을 쳤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진작에 그분을 정신 차리게 했을 거야. 발렌티나 이바노브나가 당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비굴하게 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존경심을 잃고 싶지 않아서 당신 어머니와 함께 벽을 칠하러 가고 싶지 않으면 제발 당신 어머니를 좀 진정시켜.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엄마는 여기서 한 달이나 지내셨는데 빵 한 조각이라도 사오시거나 요리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여왕 폐하는 내 요리를 비판하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기만 하셔. 아냐는 텅 빈 식탁을 손바닥으로 가리키며 남편을 쏘아보았다. 남편은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려 어머니를 변호하려고 했지만 이미 자신의 패배를 알고 있었다. 물론 아냐는 전혀 인색하지 않았고 차나 과자, 다른 음식들이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발렌티나 이바노브나는 마치 그들의 아파트에 눌러앉아 아들과 며느리에게 빌부터 그들의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게다가 자신이 가장인 척하기 시작했다. 아냐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비교할 사람이 있었다. 우리 엄마는 가끔 오시지만 항상 도와주시려고 하고 나와 남편의 관계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손녀와 기쁘게 시간을 보내셔. 빈손으로 오시는 법이 없어. 그런데 발렌티나 이바노브나는 애한테서 과자를 뺏을 수도 있고 침대까지 차지해서 애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아냐는 남편이 어머니를 진정시키겠다는 말을 믿었고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묵묵히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참았다. 하지만 그녀의 방문이 한 달이 지나자 아냐는 자신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냐가 분노한 또 다른 이유는 시어머니의 꽤 이상한 습관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데 익숙했다. 자신의 빨래한 속옷을 옷장 서랍, 의자 등받이, 문, 라디에이터, 식탁 가장자리와 같은 가장 이상한 장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놓을 수 있었다. 아냐는 시어머니의 그런 불쾌한 행동을 부드럽게 고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모욕감을 느끼며 며느리에게 몹시 화를 냈다. 너희 집 발코니는 항상 열려 있잖아. 거기에 널면 속옷에 먼지가 다 묻을 거야. 그건 불쾌하고 내 건강에 아주 해로워. 너희 변덕 때문에 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욕실은 습도가 높아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말라. 그녀가 화를 냈다. 엄마, 진정하세요. 언성 높이지 말고 얘기해요. 드미트리가 대답했다. 우리 입장도 이해해주세요. 어머님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걸 보는 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남자고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어머님 속옷이 부엌 의자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예민해졌지? 여자가 화를 내며 손을 치켜들었다. 내가 내 팬티를 세탁기 사기 전까지 평생 빨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친엄마가 부끄러워? 엄마, 그만하세요. 드미트리가 발렌티나 이바노브나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그리고 정말로 발코니에 속옷을 말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요? 그렇게 싫으시면 다리미로 말리세요. 웃기고 있네. 네가 미쳤구나. 나를 무덤까지 보내고 싶은 거야? 우리 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더 화가 났다. 드미트리는 어머니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던 노력은 허사였다. 불만이 이렇게 많다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봐. 그렇게 똑똑하면 나는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없어.
여자가 투덜거렸다. 맞아요. 아냐가 끼어들었다. 빨래도 안 하시면 큰일 나죠. 그리고 빨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우리 눈치 보지 마시고 샤워랑 욕조 사용하세요. 물값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매일 씻으셔도 돼요. 우리는 괜찮아요. 아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지적에 가뜩이나 화가 나 있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더럽혀진 명예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분노로 가득 찬 영혼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단지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게 편하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냐가 말을 이었다. 혹시 따님 댁에서 지내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며 얼어붙었다. 자존심을 세우며 턱을 치켜들고 자신의 모든 증오와 모욕감을 말에 담아 뜨겁게 외쳤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다. 시어머니가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냐는 똑같이 격앙된 남편과 눈을 마주쳤다. 지금이 적절한 순간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시작한 생각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디마,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서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지 않아? 그녀가 남편에게 쏘아붙였다. 드미트리는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그는 아냐가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냐, 엄마는 곧 이사 가실 거야. 그가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여보, 당신 어머니는 아직 그렇게 늙지 않으셨지만 전혀 위생 관리를 안 하셔. 정말 그 냄새를 못 맡는 거야? 가끔 욕실에 남겨놓으시는 흔적들에 대해서는 아직 말도 안 했어. 당신의 연약한 정신을 보호하려고. 나스테랑 한 방에서 같이 자잖아. 그런데 밤마다 나한테 와서 할머니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잠을 못 잤다고 해. 벌써 몇 번째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코를 고시겠어? 드미트리가 의아해했다. 그건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 여보, 엄마랑 일주일만 같이 자봐. 아주 푹 잘 수 있을 거야. 디마, 나스티아는 지금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학교에 처음 입학했잖아. 낮에는 쉬지도 못하고 밤에는 잠도 못 자. 당신은 당신 딸이 불쌍하지도 않아? 아냐는 차가운 목소리로 진지하게 말했다. 이렇게 하자. 당신이 어머니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어머니랑 같이 자. 그리고 나는 딸이랑 우리 침실에서 잘 거야. 알았어? 드미트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습관처럼 안경 밑에 얇은 피부를 마사지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그가 잠시 후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디마, 그 말 좀 그만해. 벌써 몇 번째 같은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아냐는 걱정스러운 남편의 시선을 피해 복도로 나가기 전에 쏘아붙였다. 2달이 지났고 그 후 3달이 지났다. 그 여자가 이사 갈 것이라는 암시조차 없었다. 아냐는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는데 너무 지쳐서 결국 참지 못하고 완전히 절망했다. 절망감에 그녀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드미트리는 실제로 꽤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계속 침묵했고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았고 그저 어머니와 이야기하겠다고 약속만 반복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냐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끝없는 싸움에 짓눌렸다. 언젠가 사랑했던 아파트의 벽은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비꼬고 화를 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적대적으로 변해버렸다. 디마,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어쩌면 수리가 지연돼서 6번째로 다시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동안 벽지를 8번은 붙이고 천장을 설치하고 리놀륨을 깔 수 있었을 거야. 솔직히 말해봐, 디마. 정말 수리 때문이 아니지, 그렇지?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봐. 만약 또 스파이처럼 침묵하면 당신 어머니 아파트로 직접 가서 내가 수리를 해드릴 거야. 나는 그분의 행동을 참는데 지쳤어. 이 모든 게 정말 지긋지긋해. 여보, 제발 상황을 이해해줘. 이웃집 파이프가 터졌어. 엄마 아파트가 물에 잠겼고 하필이면 수리가 끝나기 직전에 모든 게 물에 잠겼어. 엄마 아파트도 아래층 아파트도. 나는 그냥 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어. 거기 한 달 내내 말리고 벽지를 벗겨냈어.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아냐. 그러면 다 예전처럼 될 거야. 그가 힘없이 웃었다. 아냐는 머리를 벽에 밟고 싶은 심정이었다.
더 이상 이 끝없는 긴장과 트집을 참을 수 없었다. 피로와 신경질은 그녀를 짓눌러 일에 집중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만약 싸움이 벌어지면 분노에 휩싸여 목구멍까지 차오른 시어머니와 남편을 아파트에서 쫓아낼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드미트리와 9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점점 더 커졌다. 나스티아도 할머니 토냐가 언제 그들의 아파트에서 나갈 것인지 자주 물었다. 그 아이는 항상 매우 예의 바르고 그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자신의 방에서 혼자 단 하루라도 지내기를 솔직하게 꿈꾸고 있었다. 나스티아는 심지어 아냐의 어머니, 즉 다른 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싶다고 졸라대기 시작했다. 비록 집 밖에서 자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이제 그녀는 거의 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할머니 댁으로 데려다 달라고 졸랐다. 이 교착 상태는 계속될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아냐가 일찍 퇴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시어머니가 딸과 전화 통화하는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다. 딸아, 소리 지르지 마. 곧 돈 보내줄게. 디마 퇴근하면 바로 보낼게.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어.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하잖아. 어? 더 크게 말해봐. 여기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냥 괜찮아. 그런데 이 히스테리 환자가 곧 내 모든 신경을 갉아먹을 거야. 걔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내가 걔네 집에 살고 있잖아. 그리고 내 오빠는 공처가라서 걔한테 말 한마디 못해. 알았어, 끊자. 행운을 빌어. 곧 그년이 올 거야.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냉장고를 뒤질 거야. 그 순간 아냐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수리는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세놓고 그 돈을 모두 딸에게 보내고 있었다.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행복했다. 아냐는? 그녀는 소리 지르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그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만약 시어머니가 지금 옆에 있다면 아냐는 틀림없이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열심히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도운 디마도 함께 남은 침착함을 모아 아냐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남편을 현관 바로 앞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다행히도 오늘은 나스티아가 할머니 댁에 갔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내쫓으려는 아냐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었다. 아냐가 아파트에서 나온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곧 자동차가 도착했고 그 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근심 없는 드미트리가 미소를 지으며 내렸다. 그는 벤치에 앉아있는 아내를 힐끗 보고는 그 옆에 멈춰섰다. 그는 아내가 갑자기 결혼 후 9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밖에서 자신을 마중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았다. 안녕, 여보. 왜 안 들어가고 있어? 나 기다린 거야? 마쳤어. 아냐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나 보고 싶었어. 그가 웃으며 아내에게 입을 맞추려고 다가갔지만 갑자기 멈칫했다. 상상도 못할 만큼 갑자기 아냐가 소리치며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아냐,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드미트리가 놀라서 물었다.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 디마. 모든 게 그냥 완벽해. 오늘 너랑 내 엄마가 이사 가는 날이야. 세입자들이랑 같이 살든가 아니면 너희 레나한테 가든가. 나는 몰라. 하지만 내 아파트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어. 나한테 거짓말 그만해. 나 다 알고 있어.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냐, 들어봐. 너도 알다시피 레나는 최근에 아이를 낳았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 아파트는 작고 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은 해고당해서 일도 안 하고 걔네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아파트를 새놓기로 한 거야.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잖아. 훌륭한 계획이네. 그런데 왜 당신의 자비로운 어머니는 딸이랑 같이 안 사셔? 아냐가 계속 몰아붙였다.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레나네 아파트는 좁고 우리 집은 공간도 있고 조건도 좋고 손녀도 가까이 있잖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게 무료야. 한 푼도 안 받고. 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아냐는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여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그래. 사은 너 내 짐이랑 엄마 짐도 챙겨.
그리고 오늘 당장 레나네 그 좁아터진 아파트로 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으로.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렸다.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감정이 격해진 드미트리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지만 분노에 찬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멈춰섰다. 아냐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여동생 레나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말했다. 무슨 일인데? 나 지금 애가 자고 있는데. 신우이가 투덜거렸다. 애는 네 남편이 보면 되잖아. 그리고 너 운전 잘하잖아. 아냐가 말을 끊었다. 나 기름값도 없는데 네가 넣어줄 거야? 레나는 아냐의 말투에 잔뜩 겁을 먹었다. 네가 알아서 넣어. 남 등골 빼먹는데 익숙해져서. 네가 알아서 해. 30분 안에 여기 도착하도록.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다. 불만 가득한 신우이는 전화 후 정확히 1시간 만에 도착했다. 오빠 아내의 아파트에 들어서자 큰 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인데? 그녀가 물었다. 엘레나가 도착했을 때 아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짐을 이미 다 쌌고 그들의 반대나 설득을 무시하고 큰 가방에 대충 던져넣었. 복도에 서 있는 신우이를 본 아냐는 마치 오래된 쓰레기처럼 가방을 그녀 옆에 던졌. 네, 친척들 데리고 여기서 당장 꺼져. 이제 내 어머니 아파트 임대료로 돈도 충분히 모았을 테니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네. 아냐가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로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 할 말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렸다.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감정이 격해진 드미트리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지만 분노에 찬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멈춰섰. 아냐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여동생 레나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말했. 무슨 일인데? 나 지금 애가 자고 있는데. 신우이가 투덜거렸. 애는 네 남편이 보면 되잖아. 그리고 너 운전 잘하잖아. 아냐가 말을 끊었. 나 기름값도 없는데 네가 넣어줄 거야. 레나는 아냐의 말투에 잔뜩 겁을 먹었. 네가 알아서 넣어. 남 등골 빼먹는데 익숙해져서. 네가 알아서 해. 30분 안에 여기 도착하도록.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 불만 가득한 신우이는 전화 후 정확히 1시간 만에 도착했다. 오빠 아내의 아파트에 들어서자 큰 소리가 그녀를 맞이했.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인데? 그녀가 물었. 엘레나가 도착했을 때 아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짐을 이미 다 쌌고 그들의 반대나 설득을 무시하고 큰 가방에 대충 던져넣었. 복도에 서 있는 신우이를 본 아냐는 마치 오래된 쓰레기처럼 가방을 그녀 옆에 던져. 네, 친척들 데리고 여기서 당장 꺼져. 이제 내 어머니 아파트 임대료로 돈도 충분히 모았을 테니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네. 아냐가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로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 할 말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나.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렸.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 아냐,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드미트리가 놀라서 물었.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 디마. 모든 게 그냥 완벽해. 오늘 너랑 내 엄마가 이사 가는 날이. 세입자들이랑 같이 살든가 아니면 너희 레나한테 가든가. 나는 몰라. 하지만 내 아파트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어. 나한테 거짓말 그만. 나 다 알고 있어.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 아냐, 들어봐. 너도 알다시피 레나는 최근에 아이를 낳았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 아파트는 작고 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은 해고당해서 일도 안 하고 걔네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아파트를 세놓기로 한.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자. 훌륭한 계획이네. 그런데 왜 당신의 자비로운 어머니는 딸이랑 같이 안 사셔? 아냐가 계속 몰아붙였.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레나네 아파트는 좁고 우리 집은 공간도 있고 조건도 좋고 손녀도 가까이 있잖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 그리고 모든 게 무료야.
한 푼도 안 받고 다 가족을 위해서 아냐는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었. 여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그래. 사은 너 내 짐이랑 엄마 짐도 챙겨. 그리고 오늘 당장 레난의 그 좁아터진 아파트로 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 드미트리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마치 처음으로 진짜 아냐를 본 것 같았다.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유령이야. 잠깐. 너 지금 진심으로 나를 쫓아내는 거야? 그가 되물었. 디마, 너는 나한테 3개월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어. 내가 너를 칭찬이라도 해줘야. 그리고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아냐가 쏘아붙였. 그래, 내 거야. 내가 여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들여놨는데. 드미트리가 말했. 그리고 그 돈은 다 내가 바느질해서 번 돈이야. 나스티아가 아직 아기였을 때 내가 그걸 시작했던 거 기억. 네, 여동생과는 달리 나는 징징대지 않고 이랬어.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 우리를 구해줘 하느님. 아냐와 남편이 서둘러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 현관에서 그들의 싸움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들을 맞이했다. 아들을 보호하려고 달려들려던 그녀는 갑자기 분노에 찬 아냐에게 가로막혔다.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인 것 같네요. 세입자들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제 인내심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실 시간도 제 등골 빼먹는 것도 끝났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로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다. 할 말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렸다.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아냐,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드미트리가 놀라서 물었다.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 디마. 모든 게 그냥 완벽해. 오늘 너랑 네 엄마가 이사 가는 날이야. 세입자들이랑 같이 살든가 아니면 너희 레나한테 가든가 나는 몰라. 하지만 내 아파트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어. 나한테 거짓말 그만해. 나 다 알고 있어.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냐, 들어봐. 너도 알다시피 레나는 최근에 아이를 낳았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 아파트는 작고 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은 해고당해서 일도 안 하고 걔네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아파트를 새놓기로 한 거야.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잖아. 훌륭한 계획이네. 그런데 왜 당신의 자비로운 어머니는 딸이랑 같이 안 사셔? 아냐가 계속 몰아붙였다.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레나네 아파트는 좁고 우리 집은 공간도 있고 조건도 좋고 손녀도 가까이 있잖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 그리고 모든 게 무료야. 한 푼도 안 받고 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아냐는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여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그래, 사언너 내 짐이랑 엄마 짐도 챙겨. 그리고 오늘 당장 레난의 그 좁아터진 아파트로 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으로. 드미트리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마치 처음으로 진짜 아냐를 본 것 같았다.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유령이 아닌 잠깐, 너 지금 진심으로 나를 쫓아내는 거야. 그가 되물었다. 디마, 너는 나한테 3개월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어. 내가 너를 칭찬이라도 해줘야 해. 나는 지쳤어. 이건 내 아파트. 그리고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아냐가 쏘아붙였. 그래, 내 거야. 내가 여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들여놨는데. 드미트리가 말해. 그리고 그 돈은 다 내가 바느질해서 번 돈이야. 나스타가 아직 아기였을 때 내가 그걸 시작했던 거 기억. 내 여동생과는 달리 나는 징징대지 않고 이랬어.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 우리를 구해줘 하는 아냐와 남편이 서둘러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 현관에서 그들의 싸움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들을 맞이했. 아들을 보호하려고 달려들려던 그녀는 갑자기 분노에 찬 아냐에게 가로막혔.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인 것 같네요. 세입자들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제 인내심은 끝났어.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실 시간도 제 등골 빼먹는 것도 끝났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로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 할 말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렸다.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 아냐,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드미트리가 놀라서 물었.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 디마. 모든 게 그냥 완벽해. 오늘 너랑 내 엄마가 이사 가는 날 세입자들이랑 같이 살든가 아니면 너희 레나한테 가든가 나는 몰라. 하지만 내 아파트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어. 나한테 거짓말 그만. 나 다 알고 있어.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 아냐, 들어봐. 너도 알다시피 레나는 최근에 아이를 낳았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 아파트는 작고 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은 해고당해서 일도 안 하고 걔네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아파트를 새놓기로 한.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잖아. 훌륭한 계획이네. 그런데 왜 당신의 자비로운 어머니는 딸이랑 같이 안 사셔? 아냐가 계속 몰아붙였.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레나네 아파트는 좁고 우리 집은 공간도 있고 조건도 좋고 손녀도 가까이 그리고 모든 게 무료야. 한 푼도 안 받고. 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아냐는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었. 여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그래, 사언너 내 짐이랑 엄마 짐도 챙겨. 그리고 오늘 당장 레나네 그 좁아터진 아파트로 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 드미트리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마치 처음으로 진짜 아냐를 본 것 같았다.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유령이 잠깐. 너 지금 진심으로 나를 쫓아내는 거야. 그가 되물었다. 디마, 너는 나한테 3개월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어. 내가 너를 칭찬이라도 해줘야 해. 나는 지쳤어. 이건 내 아파트. 그리고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아냐가 쏘아붙였. 그래, 내 거야. 내가 여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들여놨는데 드미트리가 말했. 그리고 그 돈은 다 내가 바느질해서 번 돈이야. 나스티아가 아직 아기였을 때 내가 그걸 시작했던 거 기억. 내 여동생과는 달리 나는 징징대지 않고 일했어.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 우리를 구해줘. 하느님. 아냐와 남편이 서둘러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 현관에서 그들의 싸움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들을 맞이했. 아들을 보호하려고 달려들려던 그녀는 갑자기 분노에 찬 아냐에게 가로막혔.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인 것 같네요. 세입자들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제 인내심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실 시간도 제 등골 빼먹는 것도 끝났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로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듯이 할 말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나.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렸.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감정이 격해진 드미트리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분노에 찬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멈춰섰다. 아냐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여동생 레나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말했. 무슨 일인데? 나 지금 애가 자고 있는데. 신우이가 투덜거렸. 애는 네 남편이 보면 되잖아. 그리고 너 운전 잘하잖아. 아냐가 말을 끊었다. 나 기름값도 없는데. 네가 넣어줄 거야? 레나는 아냐의 말투에 잔뜩 겁을 먹었. 네가 알아서 넣어. 남등골 빼먹는데 익숙해져서. 네가 알아서 해. 30분 안에 여기 도착하도록.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 불만 가득한 신우이는 전화 후 정확히 1시간 만에 도착했다. 오빠 아내의 아파트에 들어서자 큰 소리가 그녀를 맞이했.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인데? 그녀가 물었다. 엘레나가 도착했을 때 아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짐을 이미 다 쌌고 그들의 반대나 설득을 무시하고 큰 가방에 대충 복도에 서 있는 신우이를 본 아냐는 마치 오래된 쓰레기처럼 가방을 그녀 옆에 던졌. 네, 친척들 데리고
여기서 당장 꺼져. 이제 네 어머니 아파트 임대료로 돈도 충분히 모았을 테니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네. 아냐가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로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 할 말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렸다.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 아냐,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드미트리가 놀라서 물었.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 디마. 모든 게 그냥 완벽해. 오늘 너랑 내 엄마가 이사 가는 날. 세입자들이랑 같이 살든가 아니면 너희 레나한테 가든가 나는 몰라. 하지만 내 아파트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어. 나한테 거짓말 나 다 알고 있어.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아냐, 들어봐. 너도 알다시피 레나는 최근에 아이를 낳았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 아파트는 작고 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은 해고당해서 일도 안 하고 걔네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아파트를 새놓기로 한 거.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잖아. 훌륭한 계획이네. 그런데 왜 당신의 자비로운 어머니는 딸이랑 같이 안 사셔? 아냐가 계속 몰아붙였.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레나네 아파트는 좁고 우리 집은 공간도 있고 조건도 좋고 손녀도 가까이 그리고 모든 게 무료야. 한 푼도 안 받고 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아냐는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여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쳐다보자. 그래, 사은너 내 짐이랑 엄마 짐도 챙겨. 그리고 오늘 당장 레나네 그 좁아터진 아파트로 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 드미트리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마치 처음으로 진짜 아냐를 본 것 같았다.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유령이 잠깐. 너 지금 진심으로 나를 쫓아내는 거야? 그가 되물었. 디마, 너는 나한테 3개월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어. 내가 너를 칭찬이라도 해줘야 해? 나는 지쳤어. 이건 내 아파트. 그리고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아냐가 쏘아붙였. 그래, 내 거야. 내가 여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들여놨는데. 드미트리가 말해. 그리고 그 돈은 다 내가 바느질해서 번 돈이야. 나스타가 아직 아기였을 때 내가 그걸 시작했던 거 기억. 내 여동생과는 달리 나는 징징대지 않고 일했어.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 우리를 구해줘. 하는. 아냐와 남편이 서둘러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 현관에서 그들의 싸움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들을 맞이했. 아들을 보호하려고 달려들려던 그녀는 갑자기 분노에 찬 아냐에게 가로막혔.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인 것 같네요. 세입자들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제 인내심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실 시간도 제 등골 빼먹는 것도 끝났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로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 할 말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렸다.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 아냐,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드미트리가 놀라서 물어.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 디마. 모든 게 그냥 완벽해. 오늘 너랑 내 엄마가 이사 가는 날이. 세입자들이랑 같이 살든가 아니면 너희 레나한테 가든가 나는 몰라. 하지만 내 아파트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어. 나한테 거짓말 나 다 알고 있어.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 아냐, 들어봐. 너도 알다시피 레나는 최근에 아이를 낳았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 아파트는 작고 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은 해고당해서 일도 안 하고 걔네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아파트를 새놓기로 한.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잖아. 훌륭한 계획이네. 그런데 왜 당신의 자비로운 어머니는 딸이랑 같이 안 사셔? 아냐가 계속 몰아붙였.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레나네 아파트는 좁고 우리 집은 공간도 있고 조건도 좋고 손녀도 가까이 있잖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 그리고 모든 게 무료야. 한 푼도 안 받고 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하지만 엄마는 나랑 같이 못 살아. 우리 남편이 싫어해. 사이가 안 좋아.
신우이는 오빠 아내에게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끊겨. 그래, 참 우연이네. 나도 네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데 아무도 신경 안 썼지. 말다툼과 브리피라테스도는 1시간 정도 더 계속되었. 하지만 결국 레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고 아냐를 은혜도 모르는 여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남았다. 아냐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났지만 그가 자신의 가족을 도우려고 했던 것을 이해했다. 물론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어쩌면 관계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다. 싸움이 끝나자마자 아냐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싸움을 싫어했고 그 싸움은 유난히 격렬했다. 아마 모든 이웃들이 들었을 것이. 다음 날 아침 아냐는 레나에게서 분노에 찬 메시지를 받았다. 그 크기로 보아 그녀는 밤새도록 그것을 쓴 것 같았다. 하지만 아냐는 읽지도 않고 그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다. 곧 부부는 대청소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전체가 반짝반짝 윤이 났다. 점심 식사 후 아냐와 드미트리는 할머니 댁에서 나스타를 데려왔고 모두 함께 지역의 강변으로 갔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곳에는 낯설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와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딸을 재운 후 아냐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미심장한 말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드미트리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큰일이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냐는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여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쳐다보자. 그래, 사은 너 내 짐이랑 엄마 짐도 챙겨. 그리고 오늘 당장 레나네 그 좁아터진 아파트로 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을. 드미트리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마치 처음으로 진짜 아냐를 본 것 같았다.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유령이 잠깐, 너 지금 진심으로 나를 쫓아내는 거야? 그가 되물었. 디마, 너는 나한테 3개월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어. 내가 너를 칭찬이라도 해줘야 해? 나는 지쳤어. 이건 내 아파트. 그리고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아냐가 쏘아붙였. 그래, 내 거야. 내가 여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들여놨는데. 드미트리가 말해. 그리고 그 돈은 다 내가 바느질해서 번 돈이야. 나스타가 아직 아기였을 때 내가 그걸 시작했던 거 기억. 내 여동생과는 달리 나는 징징대지 않고 일했어.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 우리를 구해줘. 아냐와 남편이 서둘러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 현관에서 그들의 싸움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들을 맞이했. 아들을 보호하려고 달려들려던 그녀는 갑자기 분노에 찬 아냐에게 가로막혔.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인 것 같네요. 세입자들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제 인내심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실 시간도 제 등골 빼먹는 것도 끝났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너희랑 같이 사는 게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로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해. 할 말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렸다.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 아냐,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드미트리가 놀라서 물었.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 디마. 모든 게 그냥 완벽해. 세입자들이랑 같이 살든가 아니면 너희 레나한테 가든가 나는 몰라. 하지만 내 아파트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어. 나한테 거짓말 나 다 알고 있어.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 아냐, 들어봐. 너도 알다시피 레나는 최근에 아이를 낳았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 아파트는 작고 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은 해고당해서 일도 안 하고 걔네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아파트를 세놓기로 한.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잖아. 훌륭한 계획이네. 그런데 왜 당신의 자비로운 어머니는 딸이랑 같이 안 사셔? 아냐가 계속 몰아붙였.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레나네 아파트는 좁고 우리 집은 공간도 있고 조건도 좋고 손녀도 가까이 있잖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 그리고 모든 게 무료야. 한 푼도 안 받고 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하지만 엄마는 나랑 같이 못 살아. 우리 남편이 싫어해. 사이가 안 좋아. 신우이는 오빠 아내에게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끊겨. 그래, 참 우연이네. 나도 네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데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 말다툼과 브리피라테스도는 1시간 정도 더 계속되었다. 하지만 결국 레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고 아냐를 은혜도 모르는 여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남았다. 아냐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났지만 그가 자신의 가족을 도우려고 했던 것을 이해했다. 물론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어쩌면 관계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다. 싸움이 끝나자마자 아냐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싸움을 싫어했고 그 싸움은 유난히 격렬했다. 아마 모든 이웃들이 들었을 것. 다음날 아침 아냐는 레나에게서 분노에 찬 메시지를 받았다. 그 크기로 보아 그녀는 밤새도록 그것을 쓴 것 같았다. 하지만 아냐는 읽지도 않고 그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다. 곧 부부는 대청소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전체가 반짝반짝 윤이 났다. 점심 식사 후 아냐와 드미트리는 할머니 댁에서 나스타를 데려왔고 모두 함께 지역의 강변으로 갔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곳에는 낯설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와 질서가 자리 잡고 있어. 믿을 수가 없어. 딸을 재운 후 아냐가 말했. 그녀는 자신의 의미심장한 말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드미트리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큰일이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모스크바 중심부에 있는 고급 아파트 아나스타샤 애칭 아냐와 드미트리 애칭 디마는 그곳에서 7년째 살고 있었다. 아냐는 유명 여행 블로거였고 디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냐는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고 그 덕분에 꽤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반면 디마는 다소 권위적이고 아내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었다. 어느 날 디마의 어머니 발렌티나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가 물에 잠겨 수리해야 한다며 며칠간 신세를 지겠다고 말했다. 아냐는 달갑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발렌티나는 그날 저녁 커다란 짐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아냐의 세련되고 깔끔한 아파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하고 촌스러운 옷차림이었다. 아냐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며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발렌티나는 거실을 휙 둘러보더니 탐탁지 않다는 듯 말했다. 집이 꽤 좁구나. 우리 집보다 훨씬 좁은 것 같아. 방은 몇 개니? 2개예요. 하나는 저희 부부 침실이고 다른 하나는 서재로 쓰고 있어요. 아냐가 대답했다. 쯔쯔. 애도 없이 방 2개는 너무 낭비 아니니? 우리 때는 방 한 칸에서 대가족이 살았는데. 발렌티나가 혀를 차며 말했다. 아냐는 기분이 상했지만 꾹 참고 말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어머님. 재택근무? 그게 뭐니?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 아니야? 발렌티나가 비꼬듯이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여행 블로거로 일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글을 쓰고 사진과 영상을 올려요. 제법 인기도 많고 수입도 괜찮아요. 아냐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인터넷에 글 나부랭이 몇 개 올린다고 돈을 벌 수 있다니 참 신기한 세상이야. 발렌티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디마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다. 엄마, 오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니다, 얘야. 그런데 아냐가 집이 좁다고 불평하더구나. 내가 보기엔 충분히 넓은데. 발렌티나가 말했다. 디마는 아냐를 힐끗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냐는 그냥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나도 안다. 그런데 아냐는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내가 뭘 하든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 발렌티나가 불평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냐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소파에 잠깐 누웠더니 좁다고 투덜대고 내가 네 물건 좀 썼더니 허락도 없이 쓴다고 잔소리하고 내가 숨만 쉬어도 싫은 티를 내는구나. 발렌티나가 언성을 높였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소파가 좁은 게 아니라 어머님 짐이 많아서 그랬던 거고요. 제 물건은 어머님이 쓰셔도 되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아냐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발렌티나는 막무가내였다. 됐어. 내가 늙어서 눈치 보며 살아야겠니? 내 아들 집에서 내가 편하게 지내지도 못해?
디마는 난처한 듯 아냐에게 말했다. 아냐, 엄마한테 좀 더 잘해드려.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집에 며칠 계시는 건데 좀 편하게 해드려야지. 디마,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어머님은 아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아냐도 어머님께 잘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조금씩 양보하세요. 디마가 중재하려 했지만 두 여자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발렌티나는 며칠이 지나도 집에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냐의 생활 방식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냐는 점점 지쳐갔고 디마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그는 어머니 편만 들었다. 어느 날 아냐는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때문에 외출했다. 발렌티나는 디마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아냐가 밖으로 놔두는 걸 그냥 둘 거니? 여자가 조신하게 집안일을 해야지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쓰겠니? 엄마 아냐는 친구들 만나러 간 거예요. 가끔 기분 전환도 해야죠. 디마가 대답했다. 기분 전환? 기분 전환은 무슨? 너 몰래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거 아니야? 발렌티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냐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디마는 불쾌한 듯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여자들은 다 똑같아. 네 아버지도 처음엔 나한테 껌뻑 죽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발렌티나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 엄마, 그건 아버지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아냐는 아버지랑 달라. 그래, 네 눈엔 그렇게 보이겠지.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여자는 꽉 잡고 살아야. 안 그러면 기어오르려고 한다. 발렌티나가 단호하게 말했. 디마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낡은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와 다투고 싶지도 않았. 한편 아냐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때 미샤가 그녀에게 다가왔. 아냐, 오랜만이야. 잘 지냈. 미샤는 아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30대 초반의 IT 사업가였다. 아냐는 미샤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남편이 있는 몸이라 애써 마음을 숨기고 있었. 응, 미샤. 너도 잘 지냈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똑같지 뭐. 일하고 운동하고. 너는 요즘도 여행 많이 다녀? 미샤가 물었다. 얼마 전에는 이탈리아에 다녀왔어.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 아냐가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미샤는 아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아냐는 그의 유머 감각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냐, 너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정말 즐거워. 미샤가 말했. 나도 그래 미샤. 너랑 이야기하면 항상 재미있어. 아냐가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아냐는 애써 그 기류를 무시하려 했지만 미샤를 향한 마음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 늦은 밤, 아냐는 집으로 돌아왔다. 디마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발렌티나는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 어디 갔다 이제 와? 디마가 퉁명스럽게 물었. 친구들 만나고 왔어. 늦어서 미안. 친구들, 무슨 친구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만나? 혹시 남자 만난 거 아니야? 디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 무슨 소리야 디마. 그냥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차 마시고 온 거야. 아냐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 믿을 수 있어야지. 너 요즘 수상해. 행동도 이상하고 옷차림도 야해졌어. 디마가 계속해서 아냐를 추궁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친구들 만나는데 편하게 입은 것뿐이야. 그리고 당신 예민하긴 누가 예민해? 네가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거 아니야. 디마도 언성을 높였.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심해졌다. 아냐는 디마의 의심과 집착에 지쳐갔고 디마는 아냐의 낯선 모습에 불안해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디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네가 변했어 아냐. 예전에 너는 안 그랬어. 그런데 요즘 너는 낯설어.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디마가 말했.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날 변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당신은 날 올가매고 숨막히게 해. 당신 어머니는 날 무시하고 당신은 내 말은 듣지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 아냐가 울먹이며 말했. 뭐라고? 내가 널 올가매? 숨막히게 해. 웃기지 마 아냐. 나는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널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고. 디마가 소리쳤. 사랑? 이게 사랑이야?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집착이고 구속이야.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야.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꿈이 있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아냐가 울면서 말했. 그래, 너 잘났다. 내 잘난 삶, 내 잘난 꿈 다 해보라고. 그런데 나 없이도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내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디마가 비아냥거렸. 뭐라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다 당신이 만들어줘? 웃기지 마, 디마. 이 집 내 돈으로 샀어. 당신은 그저 얹혀 살고 있을 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내 능력 덕분이야. 당신 덕분이 아니라. 아냐가 소리쳤. 두 사람의 싸움은 극으로 치달았고 결국 아냐는 집을 나가버렸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신세지기도 미안했고 호텔에 묵을 돈도 아까워. 결국 그녀는 미샤의 집으로 향했. 미샤, 나야. 문 좀 열어줘. 미샤는 늦은 밤 아냐의 방문에 놀랐지만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 아냐,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은 시간? 미샤, 나갈 데가 없어. 오늘만 여기서 재워줄 수 있어? 아냐가 울면서 말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와. 편하게 있어. 미샤는 아냐를 안으로 들여. 아냐는 미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미샤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 아냐,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도와줄. 고마워, 미샤. 네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 아냐는 미샤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미샤는 그녀를 다독이며 그녀의 아픔을 공감해 주었. 다음 날 아침, 아냐는 미샤의 집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 미샤,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신세 많이 졌어. 무슨 소리야, 아냐. 너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미샤가 말했다. 고마워. 미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냐는 미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런데 아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미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디마랑 이혼이라도 해야 할까 봐. 아냐는 한숨을 쉬었다. 이혼이라니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그래도 부부인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미샤가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디마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내 결정이 그렇다면 존중해.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미샤가 조언했다. 알았어. 조언 고마워, 미샤. 아냐는 미샤의 조언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미샤가 문을 열자 디마가 서 있었다. 아냐, 여기 있었구나.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화해하자. 디마가 말했다. 디마,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아냐가 차갑게 말했다. 아냐,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네 말 잘 들을게. 어머니랑도 이야기 잘해볼게.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줘. 디마가 애원했다. 싫어, 디마.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럼 쟤는 뭐야? 어제 저 녀석 집에서 잔 거야? 디마가 미샤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래, 어제 여기서 잤어.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친구야. 아냐가 말했다. 친구, 웃기지 마. 어느 누가 친구 집에 가서 밤새도록 같이 있어. 너희 둘, 분명히 뭔가 있구나. 디마가 의심의 눈초리로 말했다. 디마, 그만해.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이제 끝났어. 끝나? 뭐가 끝이야? 너, 내 아내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 디마가 아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이거나 디마. 아파. 아냐가 소리쳤다. 아냐한테서 손 떼. 미샤가 디마를 밀치며 말했다. 너 뭐야?
너 내 아내한테서 떨어져. 디마가 미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두 남자는 서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아냐는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문을 열자 이웃집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시끄러웠죠. 아냐가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혹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댁 아니에요? 이웃집 여자가 물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아냐가 대답했다. 저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댁 세입자인데요. 집에 문제가 생겨서 연락드렸는데 계속 안 받으셔서요.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네, 세입자라고요? 아냐는 깜짝 놀랐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두 분 싸우시는 것 같던데 세입자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 그게 아니라 아냐는 말을 잇지 못했. 그때 디마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집에 세입자가 어디 있어? 엄마 집은 지금 수리 중이라고? 수리 중이라고요? 아닌데요. 저희가 어제 계약하고 이사 왔는데요. 세입자가 말했.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디마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네, 정말이에요. 여기 계약서도 있어요. 세입자가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디마는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때 발렌티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얘들아,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왜 엄마 집을 새놓은 거야? 디마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 그게... 얘야, 그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발렌티나가 당황하며 말했다. 무슨 사정이요? 말해봐요, 엄마. 디마가 다그쳤다. 사실은 스베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집을 새놓고 그 돈을 스베타한테 줬어. 발렌티나가 울먹이며 말했. 뭐라고요? 스베타 때문에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아냐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그래, 스베타가 너무 딱해서 그랬어. 걔가 요즘 얼마나 힘든데. 너희는 잘 사니까 조금 도와줘도 되잖아. 발렌티나가 말했다. 도와줘? 우리가 뭘 도와줘? 엄마는 우리한테 피해만 줬어. 내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아냐가 소리쳤. 아냐, 제발 진정해.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러실 거야. 디마가 아냐를 달래려 했다. 아니, 늦었어. 당신도 엄마랑 똑같아. 당신은 항상 엄마 편만 들고 내 말은 무시했어. 이제 당신한테도 지쳤어. 아냐가 말했다. 아냐,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제발 용서해줘. 디마가 애원했다. 됐어, 디마. 우리 이혼해.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이혼. 디마와 발렌티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 이혼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지긋지긋해. 아냐가 말했다. 아냐, 안 돼.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다 고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디마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기회?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잃었어.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당신한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 아냐가 차갑게 말했다. 아냐, 내가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럴게. 이혼은 안 돼. 디마는 아냐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디마, 놔줘. 이미 결정했어. 아냐는 디마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냐, 어디 가려고? 이 시간에 갈 데도 없잖아. 디마가 물었다. 미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냐는 미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 아냐. 가자. 미샤는 아냐의 짐을 챙겨 함께 아파트를 나섰다. 아냐, 안 돼. 가지 마. 디마는 아냐를 따라가려 했지만 발렌티나가 그를 붙잡았다. 얘야, 그냥 돌아. 저런 독한 애는 우리랑 같이 살 자격이 없어.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냐는 내 아내야. 아내는 무슨 너한테서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꽃뱀이지. 쟨 너랑 어울리지 않아. 엄마, 제발 그만해.
디마는 어머니의 말에 질려버렸다. 아냐와 미샤는 아파트를 나와 미샤의 차에 탔. 미샤,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아냐가 말했. 괜찮아, 아냐. 언제든지 나한테 의지해. 미샤는 아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거야? 미샤가 물었다. 글쎄, 아직 정하지 않았어. 일단 호텔에 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아냐가 대답했다. 호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 편하게 지내도 돼. 미샤가 제안했다. 그래도 될까? 너한테 너무 민폐 끼치는 것 같아. 아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아냐. 너랑 같이 있으면 나도 즐거워. 그리고 너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미샤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 미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냐는 미샤의 따뜻함에 감동했다. 두 사람은 미샤의 집으로 향했다. 미샤의 집은 아냐의 아파트와는 달리 소박하지만 아늑한 분위기였다. 미샤, 집이 참 예쁘다. 너랑 잘 어울려. 아냐가 말했. 고마워, 아냐. 내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미샤가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냐는 미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미샤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위로해 주었다. 미샤,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 디마는 한 번도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없어. 아냐가 말했. 아냐, 나는 네가 어떤 말을 하든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나한테 털어놔. 미샤가 다정하게 말했다. 고마워, 미샤.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아냐는 미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다음 날 아냐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아냐에게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냐 씨,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디마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죠. 변호사가 말했다. 아냐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미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샤, 나 변호사 만나고 왔어. 이제 정말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아냐가 말했. 그래, 아냐. 잘 결정했어.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미샤가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미샤.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냐는 미샤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며칠 후 디마는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아냐에게 전화를 걸었. 아냐, 이게 다 뭐야?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디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디마. 우리 이혼해. 아냐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냐,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 고칠게. 이혼만은 안 돼. 디마가 애원했다. 이미 늦었어, 디마.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 자식 때문이야. 그 자식이랑 바람이라도 난 거야. 디마가 분노에 차소리쳤. 바람은 무슨. 미샤는 그냥 친구야.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이제 끝났어. 아냐가 말했다. 끝나. 웃기지 마. 너 내 아내야. 이혼은 절대 안 돼. 디마가 막무가내로 말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 허락 따위 필요 없어. 아냐는 전화를 끊어버려. 디마는 아냐의 냉정한 태도에 절망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 엄마, 아냐가 이혼하자고 했어. 정말 끝인가 봐. 디마가 울먹이. 뭐라고? 이혼? 그 기집애가 감히. 발렌티나는 화를 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는 너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잘 되라고? 엄마는 항상 자기 생각만 했어. 스베타만 챙기고 나는 안중에도 없었잖아. 얘야, 그건 오해야.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스베타는 그냥 딱 해서 도와준 것뿐이야. 발렌티나가 변명했다. 됐어, 엄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아냐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한편 아냐는 미샤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여행 블로그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의 글과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더욱 유명한 블로거가 되었다. 아냐, 내 글은 정말 훌륭해.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어. 미샤가 말했다. 고마워, 미샤. 네가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야. 아냐가 미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무슨 소리야, 아냐. 네가 강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미샤가 칭찬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아냐는 미샤와 함께 있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미샤, 너랑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 아냐가 말했다. 나도 그래, 아냐. 너랑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여. 미샤가 대답했다. 어느 날 아냐는 디마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아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랑도 이야기 다 끝났어. 이제 너한테만 집중할게. 디마가 애원했. 디마, 이미 늦었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나에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어. 아냐가 말했. 다른 사람? 설마 그 자식이야? 그 자식이랑 정말 사귀는 거야. 디마가 화를 냈. 그래, 맞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해. 아냐는 전화를 끊었. 디마는 아냐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 아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디마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 몇 달 후, 아냐와 디마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다. 아냐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미샤와 새로운 삶을 시작. 미샤,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아냐가 물었. 글쎄, 네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나는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미샤가 대답했. 좋아. 그럼 우리 세계 일주를 떠나자.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냐가 말했. 그래, 아냐.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미샤는 아냐의 손을 꼭 잡아. 두 사람은 함께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모험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발렌티나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잃고 후회 속에 살아야 했다. 스베타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더욱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 엄마, 나 돈 떨어졌어. 또 보내줘. 스베타가 전화로 말했. 얘야, 이제 나도 돈이 없어. 네, 오빠랑 며느리가 이혼하는 바람에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게 됐어. 발렌티나가 힘없이 말했. 뭐라고? 이혼? 그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그 여자랑 잘 지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스베타가 화를 냈.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는 너를 위해서 그런 건데. 발렌티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 됐어, 엄마.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해.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발렌티나는 홀로 남아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발렌티나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 디마는 이혼 후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다. 그는 아냐를 그리워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 아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디마는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해. 그는 아냐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 아냐,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 디마는 아냐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비록 자신은 불행했지만 아냐만이라도 행복하기를 바랐. 아냐, 네가 어디에 있든 항상 행복하길 바라. 진심. 디마는 아냐를 향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털어놓아.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줘서 미안해요. 디마가 말했. 얘야,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너랑 아냐 사이를 갈라놓아서 정말 미안해. 발렌티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 엄마,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디마가 씁쓸하게 말했. 그래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엄마가 변할게. 너한테 더 잘할게. 발렌티나가 애원했. 엄마, 이제 와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미 지쳤어요.
엄마한테도, 아냐한테도 디마가 말했, 얘야.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야.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발렌티나가 말했, 엄마,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살아보고 싶어요. 디마가 단호하게 말해. 뭐라고? 혼자서?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발렌티나가 놀라서 물어. 엄마도 이제 스스로 일어서세요. 저한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디마가 말했. 얘야, 엄마는 이제 늙고 힘도 없어. 어떻게 혼자서 살라는 건?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저도 엄마를 응원할게. 디마는 어머니와 화해하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 아냐, 내 말이 맞았어.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해. 너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디마는 아냐에게 메시지를 보냈. 아냐, 그동안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 네가 어디에 있든 항상 행복하길 바라. 아냐는 디마의 메시지를 받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 디마, 너도 잘 지내. 너도 너만의 행복을 찾길. 아냐는 디마와의 과거를 잊고 미샤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 미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냐가 물었. 글쎄, 우리도 모르지.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미시아가 대답했. 응, 맞아.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냐는 미샤의 손을 꼭 잡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갔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 서로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미샤, 사랑해. 아냐가 말했. 나도 사랑해, 아냐. 미샤가 대답했.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행복을 꿈꿨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 아냐,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자. 미샤가 다짐하듯 말했. 미샤, 우리 그렇게 하자. 영원히 함께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미래는 노을처럼 아름답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흘러 아냐와 미샤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아름답고 행복했다. 아냐,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어. 미샤가 맹세. 미샤,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 아냐도 맹세.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의 앞날에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난이 교차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 서로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냐,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자. 미샤가 말했. 미샤, 우리 그렇게 하자. 영원히 함께하자. 아냐도 다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 결혼 후 아냐와 미샤는 세계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둘만의 추억을 만들어갔. 미샤, 여기 정말 아름답지 않아? 아냐가 감탄하며 말했. 아냐, 너와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 미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 두 사람은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함께 성장해 나갔다. 아냐,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미샤가 말해. 미샤, 너도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아냐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모스크바에 정착했다. 아냐는 계속해서 여행 블로거로 활동했고 미샤는 IT 사업을 더욱 확장했다. 그들은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어느 날 아냐는 미샤에게 말했. 미샤, 우리 아이를 가질까? 아냐, 정말이야? 너 아이를 갖고 싶어? 미샤가 놀라서 물었다. 응, 당신 아이라면 정말 예쁠 것 같아. 당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아냐가 말했다. 아냐, 나도 그래. 너를 닮은 아이라면 정말 사랑스러울 거야. 미샤가 감격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고 곧 아냐는 임신을 했다.
미샤, 나 임신했어. 아냐가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이야? 아냐, 정말 잘 됐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다니. 미샤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아냐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두 사람은 아이에게 소피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미샤, 우리 소피아 정말 예쁘지 않아? 아냐가 아이를 안고 말했다. 아니야. 당신을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야. 미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소피아를 키우며 더욱 큰 행복을 느꼈다. 소피아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아니야, 우리 가족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 미샤가 말했다. 미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과 소피아, 그리고 우리 가족,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야. 시간이 흘러 소피아는 건강하게 성장했다. 아냐와 미샤는 소피아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고, 소피아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났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소피아가 말했다. 우리도 소피아를 사랑해. 아냐와 미샤가 대답했다. 어느 날, 아냐는 우연히 디마와 마주쳤다. 아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디마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디마. 너도 잘 지냈지? 아냐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냥 그렇게 지냈어. 너는 많이 변한 것 같다. 더 아름다워졌어. 디마가 말했다. 고마워, 디마. 너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아냐가 말했다. 아냐,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디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디마, 미안해.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그리고 아이도 있어.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결혼? 아이? 디마는 깜짝 놀랐다. 그래, 디마.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있어. 너도 네 삶을 살아. 아냐가 말했다. 아냐. 디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디마, 그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네,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 너도 행복하길 바라. 아냐는 디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 아냐, 잘 가. 너도 행복해. 디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아냐는 디마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미샤와 소피아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아냐, 어디 갔다 왔어? 미샤가 물었다. 그냥 잠깐 친구 만나고 왔어. 아냐가 대답했다. 친구, 누구? 미샤가 궁금해했다.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야. 아냐는 얼버무렸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우리 소피아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네. 미샤가 소피아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소피아가 아냐에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도 소피아 보고 싶었어. 아냐는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다. 아냐는 미샤와 소피아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디마와의 만남을 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했다. 미샤, 나 당신과 소피아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아냐가 말했다. 나도 그래, 아냐. 당신과 소피아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미샤가 대답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소피아가 말했다. 우리도 소피아를 사랑해. 아냐와 미샤가 대답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 우리를 구해줘, 하느님. 아냐와 남편이 서둘러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 현관에서 그들의 싸움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들을 맞이했다. 아들을 보호하려고 달려들려던 그녀는 갑자기 분노에 찬 아냐에게 가로막혔다.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인 것 같네요. 세입자들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제 인내심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실 시간도, 제 등골 빼먹는 것도 끝났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로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다. 할 말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렸다.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아냐,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 디마. 모든 게 그냥 완벽해. 오늘 너랑 내 엄마가 이사 가는 날이야. 세입자들이랑 같이 살든가 아니면 너희 레나한테 가든가 나는 몰라. 하지만 내 아파트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어. 나한테 거짓말 그만해. 나 다 알고 있어.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냐, 들어봐. 너도 알다시피 레나는 최근에 아이를 낳았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 아파트는 작고 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은 해고당해서 일도 안 하고 걔네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아파트를 새놓기로 한 거야.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잖아. 훌륭한 계획이네. 그런데 왜 당신의 자비로운 어머니는 딸이랑 같이 안 사셔? 아냐가 계속 몰아붙였다.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레나네 아파트는 좁고 우리 집은 공간도 있고 조건도 좋고 손녀도 가까이 있잖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게 무료야. 한 푼도 안 받고. 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아냐는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여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그래, 사은너 내 짐이랑 엄마 짐도 챙겨. 그리고 오늘 당장 레나네 그 좁아터진 아파트로 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으로. 드미트리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마치 처음으로 진짜 아냐를 본 것 같았다.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유령이 아닌. 잠깐, 너 지금 진심으로 나를 쫓아내는 거야? 그가 되물었다. 디마, 너는 나한테 3개월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어. 내가 너를 칭찬이라도 해줘야 해? 그리고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아냐가 쏘아붙였다. 그래, 내 거야. 내가 여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들여놨는데 그리고 그 돈은 다 내가 바느질해서 번 돈이야. 나스티아가 아직 아기였을 때 내가 그걸 시작했던 거 기억나? 내 여동생과는 달리 나는 징징대지 않고 일했어.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 우리를 구해줘, 하느님. 아냐와 남편이 서둘러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 현관에서 그들의 싸움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들을 맞이했다. 아들을 보호하려고 달려들려던 그녀는 갑자기 분노에 찬 아냐에게 가로막혔다.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인 것 같네요. 세입자들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제 인내심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실 시간도 제 등골 빼먹는 것도 끝났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로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다. 할 말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렸다.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아냐,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 디마. 모든 게 그냥 완벽해. 오늘 너랑 내 엄마가 이사 가는 날이야. 세입자들이랑 같이 살든가 아니면 너희 레나한테 가든가 나는 몰라. 하지만 내 아파트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어. 나한테 거짓말 그만해. 나 다 알고 있어.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냐, 들어봐. 너도 알다시피 레나는 최근에 아이를 낳았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 아파트는 작고 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은 해고당해서 일도 안 하고 걔네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아파트를 새놓기로 한 거.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잖아. 훌륭한 계획이네. 그런데 왜 당신의 자비로운 어머니는 딸이랑 같이 안 사셔? 아냐가 계속 몰아붙였.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레나네 아파트는 좁고 우리 집은 공간도 있고 조건도 좋고 손녀도 가까이 있잖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해. 그리고 모든 게 무료야. 한 푼도 안 받고. 다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아냐는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었. 여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그래, 사은너 내 짐이랑 엄마 짐도 챙겨. 그리고 오늘 당장 레나네 그 좁아터진 아파트로 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 드미트리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마치 처음으로 진짜 아냐를 본 것 같았다.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유령이 잠깐, 너 지금 진심으로 나를 쫓아내는 거야? 그가 되물었. 디마, 너는 나한테 3개월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어. 내가 너를 칭찬이라도 해줘야 해. 나는 지쳤어. 이건 내 아파트. 그리고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아냐가 쏘아붙였. 그래, 내 거야. 내가 여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들여놨는데. 그리고 그 돈은 다 내가 바느질해서 번 돈이야. 나스티아가 아직 아기였을 때 내가 그걸 시작했던 거 기억? 내 여동생과는 달리 나는 징징대지 않고 일했.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 우리를 구해줘, 하느님. 아냐와 남편이 서둘러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 현관에서 그들의 싸움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들을 맞이했. 아들을 보호하려고 달려들려던 그녀는 갑자기 분노에 찬 아냐에게 가로막혔.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인 것 같네요. 세입자들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제 인내심은 끝났어.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실 시간도 제 등골 빼먹는 것도 끝났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로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 할 말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나.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려.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 감정이 격해진 드미트리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 하지만 분노에 찬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멈춰섰다. 아냐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여동생 레나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말했. 무슨 일인데? 나 지금 애가 자고 있는데. 신우이가 투덜거렸. 애는 네 남편이 보면 되잖아. 그리고 너 운전 잘하잖아. 아냐가 말을 끊었. 나 기름값도 없는데. 네가 넣어줄 거야? 레나는 아냐의 말투에 잔뜩 겁을 먹었. 네가 알아서 넣어. 남 등골 빼먹는 데 익숙해져서. 네가 알아서 해. 30분 안에 여기 도착하도록. 아냐가 단호하게 말해. 불만 가득한 시누이는 전화 후 정확히 1시간 만에 도착했다. 오빠 아내의 아파트에 들어서자 큰 소리가 그녀를 맞이했.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인데? 그녀가 물었다. 엘레나가 도착했을 때 아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짐을 이미 다 쌌고 그들의 반대나 설득을 무시하고 큰 가방에 대충 던져 넣었다. 복도에 서 있는 시누이를 본 아냐는 마치 오래된 쓰레기처럼 가방을 그녀 옆에 던졌. 네, 친척들 데리고 여기서 당장 꺼져. 이제 내 어머니 아파트 임대료로 돈도 충분히 모았을 테니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네. 아냐가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로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 할 말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여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시어머니의 그 뚱뚱한 몸매는 눈에 거슬렸다. 아냐는 이미 이성을 잃었. 아냐,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 디마, 모든 게 그냥 완벽해. 오늘 너랑 내 엄마가 이사 가는 날. 세입자들이랑 같이 살든가 아니면 너희 레나한테 가든가. 나는 몰라. 하지만 내 아파트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어. 나 다 알고 있어. 거짓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 아냐, 들어봐. 너도 알다시피 레나는 최근에 아이를 낳았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 아파트는 작고 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은 해고당해서 일도 안 하고 걔네는 돈이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잖아. 훌륭한 계획이네. 그런데 왜 당신의 자비로운 어머니는 딸이랑 같이 안 사셔? 아냐가 계속 몰아붙였.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레나네 아파트는 좁고 우리 집은 공간도 있고 조건도 좋고 손녀도 가까이 있잖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해. 그리고 모든 게 무료야. 한 푼도 안 받고 다 가족을 위해서.